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분석 작업 문제 중에서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요, 해당 자료를 내려 받으셔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데이터표 1 시트를 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은요, 어떤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값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판매량의 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판매가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어떤 결과값으로 나오는지 예측하는 기능을 우리가 데이터 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식을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월 영업이익의 샘플식이 주어지는데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현황.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이 표를 보고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판매가, 판매량, 생산 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이미 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이 식을 참조해서 이 아래 있는 이 빈 칸의 테이블의 빈 공간을 표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가와 판매량의 이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구해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판매량과 판매가가 시작되는 교차되는 빈 공간 있죠. 자, 이 부분에 영업이익식을 가지고 오셔서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요 셀, 즉 B14셀에 수식 기호를 쓰시고요. B8에 있는 식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셔도 되는데요. 자, 그 방법보다는 바로 연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기호 쓰시고요. 영업이익의 식이 들어있는 셀 주소 B8셀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수식 기호 쓰시고요. B8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해 주시고 B14에서부터 G20까지 그 식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과 판매가의 수치를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범위를 설정하신 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보시게 되면 가상 분석이 있는데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야 될 것이 이 테이블의 판매량, 판매가가 행인지 열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행에는 자, 판매량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행에 입력할 셀은 이 영업이익에 참여했던 판매량, 즉 B3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열은 지금 판매가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에 참여했던 식에 들어갔던 판매가 B2셀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 두 셀 대신에 각각의 이 판매량과 판매가의 수치를 대입을 해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식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데이터 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결과 행렬을 잘못 쓰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대로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표에 가셔서 행과 열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셀 서식에서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는요, 셀 서식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셀 서식에 가셔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온 수치는 빨간색의 가로로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해라 라는 서식으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표 2 탭을 눌러서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표 문제를 풀어보시는데요. 자, 데이터표 1에서는 행과 열의 수치가 지금 같이 제공되고 있는데 표 2는 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면
대출금, 대출 연이율, 상환기간연을 이용하여 상환금액월을 계산한다. 지금 월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자율에 따른. 그러면 식은 지금 요 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식을 표를 데이터표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식을 어디에 연결하냐면 지금 행위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G5셀에 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G5셀에 클릭하시고 수식기호 누른 다음에 상환금액 월, 이 C6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C6에 있는 이 재무함수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분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식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자, 수식기호 쓰시고 C6에 있는 식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포함해서 이자율의 범위를 같이 잡으셔야 되니까 범위는 F5에서부터 G 12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 상환 금액에 들어있는 식 안에 이 이자율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서 행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에만 입력을 하시는데 열에는 지금 이자율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샘플식에서 연이율 즉 이자율 C4를 열 입력 셀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상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수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더 진행을 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또는 뭐 세 자리마다 컴마를 입력을 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서식이 나오면요. 셀 서식에서 뭐 사용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표 기능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표값 찾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은요. 예를 들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90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학 점수가 몇 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능을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자, 이 사람의 만기 지급액이 이건데요. 자, 이 금액이 800만이 되려면이 되는 거죠. 800만이 되려면 납입기간 월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얘가 몇 개월이 돼야 800만이 되겠는가. 자,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요, 셀을 이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있는 셀에 클릭을 하시고요. 이 8셀에 클릭을 하시고 자,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셀 E8셀에 있죠. 수식 셀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찾는 값에는 얼마가 되려면 자, 800만이죠. 그래서 자, 숫자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 찾는 값에는 주소가 들어가거나 문자 값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찾는 값은 반드시 상수 숫자이어야 하고요. 자, 값을 바꿀 셀은 납입기간 월이죠. 그래서 D8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무리 없이 값을 지정을 하셨다면 자, 이렇게 800만으로 바뀌면서 납입 기간은 26으로 지정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고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입력을 여러분이 8천만으로 쓰셨거나 또는 80만으로 숫자를 잘못 쓰셨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시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통합 1
쉬트 눌러주시고요. 자, 통합은 이제 하나의 시트 안에 지금 표 1, 표 2, 표 3의 자료를 가지고 그 분산된 값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시트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시트의 값도 떨어져 있는 값들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 기능은요. 우선 그 통합된 결과를 모아줄 표를 먼저 범위 선택을 합니다. 전체를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메뉴에 통합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 학과별로 정보 인증, 그다음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평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함수를 평균으로 수정하시고요. 참조 밑에 빈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차례차례 범위를 지정하시는데요. 이때 A4에서부터 D8 필드명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절대 번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시고 추가 누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통합할 범위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참조란에 까맣게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요.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A11에서부터 D15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또 추가. 자, 그리고 표 3이죠. 자, 표 3은 D22까지 드래그 하시고 추가. 자, 그러면 이 참조 모든 참조 영역에 지금 표 1, 표 2, 표 3의 범위가 차례차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입력했을 때는 삭제하시고 다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행과 열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다라고 첫 행과 왼쪽 열에 빈 박스를 체크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모두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통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 기능의 또 다른 유형의 문제, 크게 어려운 기능이 없는 분석 작업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합계를 구하셨거나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범위가 제대로 지정됐나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잘못해서 합계를 구하셨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통합에 가서요. 자, 여기서 합계로 함수를 바꾸시고요. 범위가 틀렸다면 클릭하셔서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범위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유형에서는요. 자, 똑같이 1, 2, 3월 범위에 입고, 출고, 재고량의 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합계를 구하는데요. 자, 지금 문제를 좀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비어 있다는 거죠.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것들만 통합을 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통합을 하기 전에 이 품목란에다가 자, 마우스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별. 그 다음에 키로 시작하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자, 그래서 아까 통합 1문제에서는 이 열의 필드 이름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통합 2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마우스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패드로 끝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마우스 패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헤드셋으로 끝나는 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문제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링 문자는 모든 문자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이라 예를 들면 마우스가 들어간 거는 모두 다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별
마우스 별 그러면 마우스도 나오고 마우스 패드도 다 나오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F12에서부터 I15까지 범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 선택을 하시고요.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합계 선택되어 있고 참조 칸에 클릭을 한 다음에 표 1은 A2에서부터 D9까지 추가, 그리고 2월달 A12에서부터 D19까지 추가, 그 다음에 A22에서 D29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추가해서 아래 모든 참조 영역에 3개의 영역이 잘 입력되어 있나 보시고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사용할 레이블에 행과 열에 모두 체크를 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바로 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표하고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통합 문제를 하나의 시트에 작업을 한 거는요, 좀 간단한 기능이어서 이렇게 묶어 봤는데요.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데이터 표와 또 시나리오 또는 목표값 찾기와 피벗 테이블 또는 통합과 데이터 표 이런 식으로 분석 작업 문제가 2문제씩 연결돼서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각각 10점씩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수만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